자,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이 왔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실생활 활용 문제를 몇 가지 풀고 나서 이제 새로운 단원까지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7쪽을 펴주시고요. 예제 3번 먼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지만 다만 문제 자체가 실생활 소재를 해서 출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을 직접 세우셔야 돼요. 이전까지는 2차 함수를 직접 주어졌는데 이제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2차 함수 식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만 유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길이가 20m인 철망을 이용해서 가로 길이가 x이고 넓이가 y인 직사각형의 울타리를 만들려는데 자,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즉 y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대답하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봐야 될 텐데 지금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직사각형의 울타리를 만든대요. 몇 미터의 철망을 가지고 20미터의 철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x라고 둔대요. 근데 y라는 건 뭐예요? y라는 건 지금 넓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가 x. 그러면은 우리가 넓이에 대한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사용해야 될 텐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의 길이는 x가 딱 적혀 있는데 세로의 길이를 이제 뭘로 놓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바로 요 세로의 길이를 잘 놓으셔야 되는데 뭐로 두면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 20m라는 조건을 봐야겠죠. 우리가 20m를 활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 둘레를 다 더하면은 20m가 된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부분을 뭐 별표라고 하면은 x에다가 별표를 더한 게 가로 세로 더한 거고요. 그걸 두 번씩 더해야 되니까 두 배를 한 게 10이 돼야겠죠. 20이 돼야겠지. 20m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양변을 2로 약분하면은 x 더하기 별이 10이 돼야 될 거고,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세로 길이 별은 10-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x가 된다고요. 바로 실생활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새로운 미지수를 잘 둬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실생활 문제를 푸는데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차 함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괄호 꼭 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전개해서 쓰면은 내림차순으로 쓰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울 때 맨 처음엔 제한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냥 전체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했다가 그 후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특히 실생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x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이 되는지 찾아봐야 될 텐데요. 특히 이렇게 실생활 문제에서 길이나 뭐 아니면은 높이 이런 걸 묻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로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길이 혹은 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양수예요. 자, 마이너스 3 길이를 갖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길이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져봐 주시면 x의 제한된 범위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따지면 x는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x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즉 x는 10보다 작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제한된 범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게 실생활 문제를 푸는데 두 번째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함수 식도 세웠고 제한된 범위도 찾았으니 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최대값.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꼭지점을 보기 좋게 고쳐줘야 했었어요. 그러면은 최고차항을 묶고요. 최고차항이 1이 될 수 있도록 1차항까지 묶자고 했었죠. 그럼 마이너스 10x로 묶어야지 분배했을 때 위의 식과 똑같아질 거고요.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수를 추가해줘야 되는데 어떤 수를 추가하면 되죠? 1차항의 개수의 반을 나눈 값의 제곱, 즉 마이너스 5의 제곱, 25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써준 숫자이기 때문에 빼거나 더해서 위의 식과 똑같은 식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25를 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빼기 25를 한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25를 더해줘야지 지워져서 위의 식과 같은 식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뭐의 완전제곱이죠? x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 더하기 25 그리고 제한된 범위는 0과 10 사이이다.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따지면 됩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먼저 해보라고 했을 텐데 그게 익숙해지면 뭘 따져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꼭지점의 값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일단 꼭지점은 몇 콤마 몇입니까? 5,25가 보이네요. 그 중에서도 어떤 값이? x범위잖아요. x. 바로 요 x범위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포함이 되네요. 그러면 몇 가지 값 중에 비교를 해라? 세 가지 값. 어떤 값이요? 꼭지점을 대입한 함수값. 당연히 5,25니까 여기 25가 될 거고요. 양 끝값인데 지금 사실은 양 끝값을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는이 없거든요. 양 끝값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실 이 방법으로 풀 수는 없고 그래프로 이해해야지 훨씬 더 깔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꼭지점이 5,25이기 때문에 5,25 이 정도로 찍힐 것 같아요. 5, 25 이 정도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C의 역할이 지금 0이기 때문에 Y절편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좁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 바로 0부터 10까지. 근데 0과 10은 제외한 이 부분만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값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양 끝값은 모르니까. 하지만 뭐는 알 수 있다? 최대값은 알 수 있다. 바로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답은 어떻게 쓰면 되냐? x가 5일 때 최대값 25를 갖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까지 하면 x가 5일 때 최대값 25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활용 문제는 사실 여기부터 주어지면 우리가 이전 수업 시간에 계속 구했던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인데요. 이 식을 이끌어내기까지가 오히려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따라서 한번 순서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차 함수 최대 최소 실생활 활용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냐? 일단 조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겠죠. 요거를 먼저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문제 상태를 이해를 하시고 적절하게 x와 y를 잡아주셔야 될 텐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y 있잖아요. y는 거의 뭘 잡아주시면 되냐면 뭐의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해라 하는 부분, 넓이를 최대를 구해라, 뭐 아니면은 높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식으로 최소를 구해라 하는 부분을 y라고 두시면 되고요. x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x도 놔주시면 되겠죠, 미지수를.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냐면 함수식을 세워야겠죠. y는 x에 관한 함수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식이 나오겠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x 제한된 범위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어떨 때 뭐 길이나
아니면 뭐 높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항상 양수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x의 제한된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y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꼭 해달라고 말씀하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확인 작업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확인 작업을 하냐? 그래프를 꼭 그려서 한 번씩 자기가 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활용 문제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x와 y를 놓는 부분, 그래서 식을 세우는 부분. 첫 번째 중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 포인트가 바로 제한된 범위를 찾는 부분이 두 번째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이참수 최대최소 실생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3번을 같이 풀어봤으니까 예제 3번 바로 밑에 있는 문제 5번은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 멈추시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뒤에 있는 풀이 과정과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도 되니까 꼭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5번은 넘어가고 문제 6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6번도 잠깐 동영상 멈추고 일단 혼자 직접 풀어본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지금 어떤 문제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어느 물체가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h. 자,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h. 지금은 미지수를 다 놔줬어요. 친절하게도. 그리고 완전 친절하게 2차 함수 식도 줬고요. 또 뭐도 줬죠? 제한된 범위까지 줬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냐면 지면에서부터 어떤 물체를 쏘아 올려서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체가. 그때 요 떨어진 거리, 지면에서 떨어진 높이와 그 다음에 t초 후 이 시간과 지면에서부터 떨어진 높이와의 함수식을 바로 이렇게 썼고 초수는 0초부터 4초까지라는 거죠. 이 0초부터 4초까지라는 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딱 출발하자마자니까 이제 0초 이 부분이 0초일 거고요. 쭉 올라가서 떨어질 때가 몇 초라는 얘기겠어요? 4초 후라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뭘 보고요? 바로 이 제한된 범위를 보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상황을 이해하셨으면은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곳, 뭐가 가장 높은 곳이요?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h의 최대값, 높이 h의 최대값, 즉 함수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함수식이 지금 일반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될 거고요. 그럼 뭐로 묶어요? 마이너스 5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몇 t? 마이너스 4t가 돼야지 곱했을 때 20t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자동화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절한 수를 더해주고 빼줘야 되는데 4를 우리는 추가시킨 게 아니라 정확히는 마이너스 20을 추가시킨 거기 때문에 후에 20을 더해줘야지 똑같은 식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 다시 쓰면 마이너스 5 t-2의 전체제곱 플러스 20이 될 거고요. 이제 뭘 따져야 돼요? 꼭지점을 따져야 되죠. 꼭지점 몇 콤마면 2,20이다. 2,20만 구하는 게 끝이 아니라 꼭지점의 x좌표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쵸? 주어진 범위에 속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포함이 되네요. 자, 그럼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은 꼭지점 일단 2,20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y좌편도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폭이 좁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부터 4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0이니까 0을 포함하지 않고 대칭되잖아요. 여기가 2니까 대칭돼서 바로 이 부분이 4라는 것까지 추측할 수가 있고요. x범위를 0부터 4까지만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만 이제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높은 곳, 즉 h가 가장 높은, 지금 y좌표가 h고 x좌표가 t로 바뀐 거기 때문에 h가 가장 높은 바로 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꼭지점이 2,22이기 때문에 결국엔 t초, 2초 후에 가장 높은 20m에 이르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20m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뭐 부연 설명을 하자면 2초 후에 최고 높이, 가장 높은 20m에 다다른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제한된 범위를 줬네요. 뭐죠? 2.5초 이상에서 3초 이하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높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h가 높이이기 때문에 결국에 h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되 제한된 범위가 뭐다? 2.5에서 3 이하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식을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정리해둔 식을 한 번 더 가져올게요. 그리고 2번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를 바꿨어요. 어디서부터? 2.5 이상이니까 는도 붙겠죠. 그 다음에 3초 이하니까 오른쪽 부분에도 는이 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꼭지점도 구해놨기 때문에 2,20인데 바로 여기 있는 또 x좌표가 속하는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어떻죠? 포함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경우에 어떤 값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었죠? 두 가지 함수값만 비교한다 그랬는데 어떤 값이요? 바로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 즉 h2.5와 h3만 비교해서 여기서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였습니다. 그럼 2.5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2.5를 뭐 원래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도 되고요. 우리가 바꾼 식에다가 대입해도 되는데 바꾼 식이 더 편하겠네요. 2.5 하면 0.5의 제곱이니까 계산을 하시면은 0.25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죠. 일단 5부터 곱하면 25, 125, 1.25가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25 더하기 20이 될 거고요. 얘는 18.75가 되겠네요. 자, 얘를 한번 분수로 표현해 볼까요? 100분의 1875니까 25로 나눠지는 게 보이네요. 얘는 4로 나눠지고 25로 나누면은 7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분의 75m를 2.5초 후에는 4분의 75m 지면으로부터 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도 여기가 편하겠네요. 3 대입하면 1의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5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럼 15m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럼 답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높은 곳은 어디? 가장 높은 곳은 얘가 될 거고요. 최대값이라고 그냥 쓸게요. 최대. 그 다음에 15m가 주어진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까요? 똑같이 왼쪽처럼 그림은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바로 여기가 2,20일 거고요. 여기는 이제 4, 여기는 0이겠죠. 여기는 T축, 그 다음에 H축 이렇게 될 거고 제한된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2.5부터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쯤부터 한 이쯤까지 될 거예요. 2.5부터 3 여기가 2.5 바로 여기가 3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2점. 즉 x가 3일 때의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2점. x가 아니죠. t가 2.5일 때 최대 높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프로 봐도 우리가 잘 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차함수 최대치수를 활용한 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새로운 중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2쪽, 73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시간의 첫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첫 소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3차 식과 4차 식을 계속 다루긴 했었어요. 어디서 다뤘었죠? 바로 인수분해할 때 다뤘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의 내용이 인수분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교 와서 3차식과 4차식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조립제법을 쓸 줄 모른다 하시면은 그거부터 꼭 복습하시고 이 부분으로 넘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왜 하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보다 더 작은 차수를 가진 다항식 뭐가 있죠? 2차, 1차 방정식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뭐 1차 방정식은 그냥 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뭐 이항시키고 양변을 똑같이 나눠서 바로 해를 구할 수 있고, 또 2차 방정식도 해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그쵸, 근해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풀이법이 있어요. 어떤 풀이법? 근해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해 공식. 설마 이거 기억 못하는 친구들 없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근데 선생님이 등교했을 때도 말했지만 2차 방정식을 바로 근해 공식을 쓰지 말고 항상 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인수분해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왜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어쨌든 우리가 아예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을 바로 구해주는 공식 자체가 없다고, 실제로는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처럼 그렇게 간단한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이 문제가 이제 바로 오늘의 문제가 될 텐데요. 다시 2차 방정식으로 돌이켜 올라가면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은 항상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써서 하면 더 간단하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으로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푼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앞으로 근을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고등학교 와서 올라와서 3차, 4차 인수분해 했던 그게 지금 이 단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월 초창기에 배웠던 인수분해 단원 잘 떠올려 봅시다. 3차식과 4차 방정식, 방정식이 아니죠. 3차식과 4차식, 인수분해 하는 방법. 세 가지 배웠어요. 교과서에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인수분해 방법.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어떤 공식? 인수분해 공식. 자, 근데 인수분해 공식은 따로 시간을 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식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곱셈 공식을 그냥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곱셈 공식만 제대로 외우면 된다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방법? 치환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뭐였죠? 세 번째 방법은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방법을 썼었죠? 바로 3차 이상이고 3차 이상이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죠. 뭐요? 1차식을 인수로 가질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제목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3, 4차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이상을 다룰 때 쓰던 이 방법이 사실은 거의 이 단원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부분도 쓰이긴 쓰여요. 쓰이긴 쓰이는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공식을, 즉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치환을 이용해서 3차, 4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경우만 맛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내용도 꼭 복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공식, 아직 기억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교과서 내용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73쪽에 중간쯤부터 나와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설명한 부분이긴 한데 뭐라고 적혀 있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언제든지 만능으로 구할 수 있지만 뭐라고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3, 4차 방정식 근의 공식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3,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도록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방법부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기억 못하시면 지금이라도 동영상 멈추고 암기하신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게. 자, 3, 4차 방정식을 풀어라. 즉, 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 근은 어디 범위에서 구하면 되냐면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로도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자, 얘를 보니까 지금 떠오르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네요. 자, 안 떠오르시는 학생들 여기다 3을 그리면 더 떠오르죠? 어떤 인수분해요? 세제곱 공식이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크게 몇 가지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냐면 한 개, 두 개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즉, 크게 두 개의 곱이 0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x 더하기 1이 0이던가 또는 바로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해를 구할 수가 있죠. x는 몇?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를 구하죠? 2차 방정식이 됐네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더 빠르다고 했죠.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근의 공식을 써야겠죠.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루트 안에가 지금 뭐가 보이냐면 1 마이너스 4가 돼서 루트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루트 마이너스 3은 이렇게 근호 안에 음수를 그냥 냅두면 된다고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i를 사용해서 고쳐주시라고 했어요. 뭘로 고치죠? 루트 3i 요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총 3가지의 해가 보이죠? 한 개, 여기에 2개가 있으니까 총 3가지. 요렇게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뭘 이용해서 했나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 2번도 인수분해 공식이 떠올려셔야 되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언제 썼던 공식이냐면 중학교 때 썼던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 왜 합차 공식이죠? 바로 얘는 뭐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x제곱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16 같은 경우에는 4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보셔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죠? x제곱과 4, x제곱과 4 그리고 하나는 차, 하나는 합, 하나는 차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더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돼요. 왜요? 4가 2의 제곱이니까. 아, 그럼 언제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인수분해라는 건 등교했을 때도 수업 시간에도 말했었지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야지 인수분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얘의 해와 얘의 해는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2겠죠. 자, 근데 얘의 해는 어떻게 구하죠? 얘의 해는 뭐냐면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예요. 즉 x는 뿔마 루트 몇? 마이너스 4요. 자, 음수의 제곱근 고쳐주셔야 되죠. 뿔마 2i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데요. 최종답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얘네들도 합쳐서 쓸 수 있으니까 x는 뿔마 2 또는 x는 뿔마 2i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볼 시간이 있어야겠죠? 예제 1번 바로 밑에 있는 문제 1번 4문제가 있는데요. 영상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1번과 3번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2번, 4번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답과 맞춰보시고 틀린 부분까지 꼭 고쳐서 자기 걸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풀어볼 텐데요. 자, 좌변은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자, 요걸 떠올리셔야 되죠.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뭐다? 가장 맨 처음에 해야 할 인수분해 방법은 뭐냐면 공통 부분을 먹는 거예요. 지금 항이 3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통 부분이 이게 먼저 보이셔야 돼요. 뭐죠? 각 항마다 x가 일단 한 번씩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x로 묶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묶어주면 괄호 안에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괄호 안에를 보자마자 또 떠오르시는 게 있어야 되죠. 뭐요? 완전 제곱식. 자, 이 말은 바로 해를 쓸 수가 있겠네요. 얘 곱하기 얘를 2번 곱한 거니까 x가 0 또는 x가 3인데 3 같은 경우에는 해가 2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걔를 괄호 열고 중근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수분해 했던 거 많이 떠오르시죠? 어떻게 했었죠? 치환했었죠. 뭐를요? x제곱을요. 뭘로? 아무거나 하셔도 되지만 대문자 x로 치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으로 바뀌고요. 좌변의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2차식이기 때문에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자, 근데 대문자 x는 우리가 마음대로 문자를 정해서 치환한 거기 때문에 다시 돌려 놓으셔야겠죠.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얘나 혹은 얘가 0이 돼야 될 텐데 그거에 따른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x제곱이 마이너스 3 이거나 x제곱이 2가 돼야겠죠. 자, x제곱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 그럼 x가 뿔마 루트 마 3이란 얘기인데 얘는 어떻게 고쳐 쓴다? 루트 3i로 고쳐 쓴다. 그리고 또는 얘는요. x는 뿔마 루트 2 바로 이렇게 최종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 고치실 때 반드시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꼭 i, 허수 단위를 이용한 요 꼴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2,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해결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